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미국 주식을 사고 편의점 알바비로 비트코인을 쪼개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는 수십억 자산가가 넘쳐나는데 정작 당신의 통장은 왜 월급날 스치듯 로그아웃되는 걸까요? 열심히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남들이 좋다는 ETF를 모아가는데도 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이 투자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은 순서를 틀렸습니다. 수학 공식에서 괄호부터 풀지 않고 곱셈을 먼저 하면 답이 엉망이 되듯 자본주의에도 절대 어겨선 안 되는 돈의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융권과 미디어는 이 순서를 알려주지 않죠. 그래야 여러분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들이 수수료와 이자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재테크 상식을 완전히 부셔뜨릴 겁니다. 1억을 모으고 싶다면 당장 그 주식 어플부터 끄십시오. 워렌 버핏도 월스트리트의 거물들도 절대 거스르지 않는, 그러나 개미들만 모르고 있는 돈을 불리는 3단계 불변의 법칙. 지금부터 그 알고리즘을 가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 수비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회초년생의 90%가 학자금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혹은 리볼빙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연 10% 수익을 내겠다며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계산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카드론이나 리볼빙으로 내는 이자가 연 14%에서 19%입니다. 반면 주식의 장기 기대 수익률은 고작 7% 내외죠. 구멍난 물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독 자체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빚이 있는데 투자를 한다. 그것은 금융 이해력이 제로에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빚을 갚는 행위는 그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확정 수익률 19%짜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라며 빚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족쇄입니다. 1단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순자산 영원 만들기,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플러스로 가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소 3개월 치생활비인 비상금이 없다면 투자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앞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팔지 않게 해줄 유일한 방패니까요. 빚을 다 갚았다면 이제 주식을 살까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2단계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합법적 탈세, 아니 절세 계좌들을 세팅하는 겁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ISA 계좌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걸 단순히 노후 준비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 계좌들의 진짜 용도는 세금 방어막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로 100만 원을 벌면 22%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나 ISA를 활용하면 이 세금을 영원으로 만들거나 먼 미래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걸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하죠.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좌에 남아 다시 이자를 낳는 복리 효과. 이게 바로 스노우볼의 핵심입니다. 물론 2025년 초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것 압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정부가 혜택을 주는 곳에 돈을 묶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돈을 함부로 빼지 못하게 묶어두는 대신 확실한 당근을 주는 겁니다. 강제 장기 투자가 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 개미가 기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때 뱉어낼 세금을 100만 원만 줄여도 여러분은 앉아서 연 16.5%의 수익을 확정 짓는 겁니다.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절세는 그야말로 투자의 신들이나 누리는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셈이죠. 이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주식을 산다는 건 방탄조끼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빚이라는 구멍을 막았고 절세라는 방패도 찼습니다. 이제 드디어 공격할 차례입니다. 3단계는 본격적인 자산 증식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다시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종목을 살까요? 삼성전자, 테슬라? 아니요. 여러분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개별 종목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생존과 증식기입니다. 전 세계 1등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 ETF. 이것만 사모아도 충분합니다. 너무 지루하다고요. 2024년 한국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을 아십니까?
시장 지수에도 한참 못 미쳤습니다. 반면 S&P 500은 역사적으로 연평균 10%씩 성장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회사에서 상사에게 깨지는 그 시간에도 미국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들은 여러분을 위해 돈을 벌어다 줍니다. 특히 우리 같은 한국인에게 달러 자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일 때마다 환율은 치솟습니다. 이때 달러로 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환차익이 발생해 내 자산 가치를 방어해 줍니다. 즉 S&P 500 투자는 공격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보험인 셈이죠. 앞서 만든 절세 계좌에서 매달 월급의 일정한 비율로 이 시장 지수를 사 모으십시오.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 오르면 자산이 늘어서 좋은 무적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1단계 고금리빚 청산과 비상금 확보로 수비 라인을 구축한다. 2단계 연금저축과 ISA로 세금이라는 구멍을 막고 정부의 혜택을 챙긴다. 3단계 S&P 500 같은 시장지수 ETF로 자본주의의 성장에 편승한다. 이 순서 너무 뻔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 뻔한 걸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에서는 소외되고 하락장에서는 파산합니다. 투자는 저축업이 아니라 대응업입니다. 그리고 이 대응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짜릿한 도박판이 아닙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3단계 알고리즘을 시스템화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돈이 굴러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는 자본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무상태표를 펴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체크하십시오. 나는 몇 단계에 와 있는가? 순서를 건너뛰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빠른 길은 가장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